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일인 오늘 야권연대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투표지가 인쇄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일편단심으로 우리 야권은 운명적으로 연합연대하지 않으면 거대한 여권에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연합연대를 해야 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야권연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그래도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우리 야권은 운명적으로 연합연대하지 않으면은 거대한 여권에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예? 연합연대를 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오늘 투표지가 인쇄가 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야권연대는 없다라고 예. 선언을 해서 어제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권연대 골든타임 놓쳤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야권연대가 이제 딱 없다라기보다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오늘 왜 투표지 인쇄해버리고 나니까 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또 해서 발표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그쪽으로 단일화해 주더라도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야권연대를 한다면 이제 전체가 다 한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전략 지역을 이 당끼리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될 텐데 어느 지역에서 특히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것은 새누리당이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경쟁을 하고요. 특히 취약 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서로 우세한 후보에게 단일화 시켜주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작을을 생각하실 것 같고요. 동작을도 지금 현재 예. 물론 초창기의 여론조사지만은 기동민 후보가 노회찬 후보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타나겠죠. 이 동작을 그럼 야권연대 필요하다고 보세요?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기동민, 노회찬 두 사람의 단일화?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한 경우 우리가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예.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을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등 모든 것을 공개한 건 아니라며 권 후보의 남편 역시 지금 범인의 소유한 액수를 공개한 것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관위 등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730 재보선 선거 목표와 관련해 욕심 같아선 두 자리 숫자를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한 15석 중 야당이 8석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해 공직자를 대할 때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일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그 진실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공직자를 대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는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나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 없다 이렇게 일성을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부 고발한 진실이 최종적으로 매듭될 때까지 보호하고 또 잘 지켜줘야 될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된 분을 이렇게 잡아뽑듯 공천을 함으로써 우리 권은희 후보를 그 여권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공천 실패가 이번 재보선에서 수도권 야권 참패로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연합과의 야권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야권연대 철회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며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며 새정치연합이 거부한 이상 우리는 앞만 보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출마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측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권 후보 남편이 보유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지난 18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측은 선거법에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다른 기재 방법이 없고 일부 재산은 올해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라며 뉴스타파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약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권 후보의 남편이 이 비상장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장 법인의 회사 같은 경우에 남편의 재산을 신고할 경우에 이게 이제 공시되어 있는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등록되어 있는 그 액면 가치대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그만큼 이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예, 법적 신고 절차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또 지금 정의당에서도 나온 의견인데 새정치연합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게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다른 야당에서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다른 야당이나 여당 상관없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잡을 때가 있으면은 그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법적으로 지금 그 재산 신고를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권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후보가 법인이나 회사를 가지고 회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권 후보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더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데 더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한 것이고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그 재산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2일까지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이 화답한 셈입니다. 한편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늘 수원에서 열린 730 선거 승리를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또 한 번 시도한다며 집권 세력이 오늘 회담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이자 국민적인 요구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특별법으로 더 이상 국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11시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나오면 안 된다.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하는 식의 합의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약속이 애초에 좀 무리였긴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법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 쟁점에서는 한 채 양보도 없거든요.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고 강제력이 없는 진상조사 또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 이게 과연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또 회의를 품는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진상조사라는 것이 원래 사실 뭐 세월호 사고의 침몰 원인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대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수사는 원래 이제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범죄 위법행위나 범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처벌은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검경 합동 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6도, 습도는 66%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